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관련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조선소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자, 오늘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된 조선사들. 이번 시간에는 이 조선사들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HD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16.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3년 1.32%였는데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하나오션은 작년 9.13%에서 올 1분기 13.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대한조선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률이 26.8%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조선업은 배 한 척을 짓는데 철강제 등 원자재와 인력이 대거 투입이 되고 건조기간도 3, 4년이 넘어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단기간 오를 때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수주 당시 배값이 낮게 정해진 경우에 3년에서 4년 뒤 배를 인도할 때 적자가 나기도 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국내 제조업 평균인 5.1%만 넘어도 성공이란 평가를 받는데 현재 이제 국내에서 두 자릿수 안팎의 이익률을 기록하는 조선사가 여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되는 일감 덕이다, 이렇게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클락슨 리서치 조선업계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5년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연평균 6,080만 CGT로 2005년에서 2009년 당시 연평균 5,990만 CGT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CGT는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로 선박 크기뿐 아니라 손종별 건조 난도와 공사량을 반영한 지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발주된 배는 3,819척에서 2,552척으로 줄었는데 조선소의 일감 자체는 더 난이도가 높고 대형화했다,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철광석, 석탄, 원유, 소비재 등을 실어 나르던 벌크선, 탱커선 등 발주가 많았는데 지금은 환경 규제가 강화돼서 고사양 LNG선, 이중연료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등이 한국 조선소의 핵심 일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네, 이 자료는 주요 조선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전세계 발주량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3차 슈퍼 사이클이 2차 슈퍼 사이클을 넘어섰다. 대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전세계 발주 척수는 좀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10년 넘는 불황을 겪으면서 한국조선소가 작업 효율을 높이고 주력 제품에 집중하는 것도 이제 이익률 개선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대한조선이 이제 대표 사례라고 하는데 2022년부터 12만에서 20만 톤급 수에즈 막스급 탱커를 주력 선종으로 키워서 글로벌 점유율 1위가 됐다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선박만 만들면서 설계 및 부품, 조달 비용을 아끼고 공급망 관리 비용도 절감을 했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복 작업을 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시행착오도 대폭 줄여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다음. HD 현대중공업은 반선 프로젝트로 생산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HSG 성동조선에 중형 탱커 건조를 맡기는 등 외부 조선소와의 분업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소 관계자에 따르면 인력이 과거보다 줄어든 대신 자동화를 통한 효율 증대, 비용 절감 효과도 작지 않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박 계약이 대부분 이제 달러로 이루어져서 이제 환율도 보탬이 됐다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였는데 1,504.3원으로 이제 올랐다고 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선주가 선박 대금을 공정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하는 만큼 수주 계약 당시보다 배값을 더 비싸게 받는 효과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또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제 대한조선이 수에즈막스급 탱커를 주력 선종으로 키웠다 관련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대한조선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 늘어난 3,56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27%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조선의 영업이익률이 23.9%로 K조선, HJ 중공업을 이제 크게 웃돌았다라는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대한조선의 핵심 경쟁력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2009년 워크아웃 당시
블록 제작 중심에서 12만 톤급 중형 탱커로 사업 구조를 전환한 이후에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합니다. 수에즈막스급은 수에즈 운하를 지날 수 있는 최대 규격이라고 하고요.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비해 작은 중형 유조선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세계 중형 탱커 시장 점유율 12.6%로 대한조선은 1위를 기록을 했고 올해 12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수주 잔량은 35척으로 2029년까지 인도 물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2025년 중형 조선 3사 실적이 나온 건데요. 대한조선이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글로벌 수에즈막스급 신조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달 31일 오세아니아 선사와 맺은 수에즈막스급 공급 계약이 척당 1,380억원대에 체결됐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조선사의 독이 포화 상태라 전쟁 이후 운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신규 발주 물량부터는 선가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선단이 주로 수에즈막스급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면 수요가 더 늘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 하고요. HJ중공업은 중형 컨테이너선과 액화 천연가스 벙커링선, 특수선 등을 병행하는 다학화 전략을 취하고 있고 K조선은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74,000톤급 중형 탱커에 집중을 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조선은 이제 단일 순종에서 연료 효율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한조선 선박의 하루 연료 소비량이 약 37톤으로 중국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약 12척 생산 능력을 갖춘 단일 독체제로 이제 대한조선이 생산 능력 확충이 필요한 게 좀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독을 하나 증설하려면 약 5천억 원이 필요한데 대한조선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가용 현금이 3천억 원대로 아직 증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반선 프로젝트를 써서 이제 생산 효율을 끌어올렸다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HD 현대중공업은 각각 다른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체 선수와 선미를 이어붙이는 반선 건조 프로젝트 시도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15만 7천 DWT급 원유 운반선을 이 방식으로 건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박 선미부는 울산 조선소에서 직접 만들고 선수부는 통영 HSG 성동조선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6일 이제 선수부를 울산으로 옮겨와서 이제 선미부와 결합하는 랑데부 작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삼성중공업이 HSG 성동조선에 중형 탱커 건조를 맡겼다 관련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성중공업이 HSG 성동조선에 유조선 2척 건조를 통째로 맡기는 계약을 14일 체결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계열사가 아닌 국내 조선사에 선박 건조를 전부 맡기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로 HSG 성동조선에 2척의 건조를 맡길 예정이다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삼성중공업의 국내 유일 조선소인 거제조선소의 도크 가동률이 116%로 이미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을 거제 도크에 우선 배정하고 유조선은 위탁으로 돌려서 도크 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산 유연화 전략을 택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전략의 주요 파트너가 중국 조선소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중견 조선소가 전선 단위 위탁 대상이 됐다고 하고요. 단가 경쟁력만 보면은 중국이 유리한데 품질 관리와 장기적 협업 가능성 등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는 국내 조선소가 더 적합하다고 업계는 이제 평가한다고 합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선 단위 위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구조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공정관리가 용이한 국내 조선소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국내 조선 생태계가 약해진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국내 중견사를 택한 건 장기적으로 조선 밸류체인을 유지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HSG 성동조선은 옛 성동조선 해양 시절 유조선을 주력으로 건조를 하면서 2007년 세계 8위까지 올랐던 업체이고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역시 과거 강점을 보였던 선종이라고 합니다. 다음
2018년 조선업 불황으로 법정 관리를 거쳤었고, 그런데 이제 핵심 자산은 유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남 통영의 120만 제곱미터 대형 야드와 골리앗 크레인 등 육상 건조 설비는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고요. 대형 블록을 야드에서 미리 조립을 해서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 삼성중공업이 HSG 성동조선에 블록 반선 물량을 맡겨서 이제 손발을 맞춘 협업 경험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2020년 HSG 중공업이 인수된 뒤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산업을 중심으로 재기를 모색해왔고, 1989년 설립된 HSG 중공업은 1990년 삼성중공업 사내업체로 입주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품질 관리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공정 품질 담당 인력을 수십 명 팀 단위로 파견을 해서 통영 야드에 상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 용접 품질, 공정별 검수 등 주요 관리 포인트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직접 챙긴다고 하네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선주 측 승인 아래 진행되는 만큼 주요 품질 점검과 납기 일정은 삼성중공업이 수시로 관리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다. HSG 성동조선도 과거 전선 건조 경험이 있고 두 조선소가 거제와 통영에 인접해 있어 협업이 원활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이 된 조선사들 관련해서 신문기사 같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